예. 김정은의 신변 이상설은 일단 해프닝으로 일단락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남은 의문점. 그럼 도대체 20일 동안은 뭘 했을까? 깜짝 등장한 곳이 왜 비료 공장일까? 건강했다면 미사일 발사나 태양절 참배는 왜 못했을까? 여러 가지 의혹은 여전합니다. I'd rather not comment on it yet. Kim Jong-un will have something to say about it at the appropriate time. 결국 우리 정부와 미 정보당국은 꽤 많은 걸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 네. 적절한 시점에 미국 정보당국이 뭘 얘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원래 일단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코로나19로 굉장히 공경에 처해 있는데, 그러니까 북한 문제가 어떤 면에서 보면 다시 등장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전략에는 크게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네. 즉 관리 모드로 일단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문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비료 공장에 대한 의혹 문제에 대해서도 뭐 나중에 이야기할 것이 있을 것이다라고 넘어갔는데, 어쨌거나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 보면 그동안 자신이 했던 성과, 즉 하노이 회담을 했고 최초로 북미 정상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성과를 어떤 면에서 형해화시키고 싶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라면 북한이 특별한 공격을 하지 않는 이상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쓴소리를 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저는 읽히고 있습니다. 김정욱 시장님, 그러면 네. 저희 지금 여기 주제에 있는 것처럼 도대체 뭐를 했길래 20일 동안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지 이걸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보시는 것처럼 네. 미사일 참관도 안 했다고 하고 태양절 찰배도 없었다. 그럼 실제로 네. 여기 오른손목에 검은 자국처럼 네. 검은색 자국처럼 그냥 가벼운 스탠스 수술을 했고 그 치료를 위해서 20일 동안 공백이 있었다. 이게 가장 합리적 추론입니까?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자, 분명히 김정은 위원장이 건강이 좋았다 그러면 4월 14일 날 그 단거리 순항 미사일 발사를 했을 때 나타났을 겁니다. 예. 이게 굉장히 북한에서 중요한 일이거든요. 미국의 항공모함이라든가 미국의 이 구축함을 견제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무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타났을 겁니다. 그리고 북한 언론에 공개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공개도 안 했습니다. 거기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거고 4월 15일 날 김일성 생일 행사 때 나타났어야 됩니다. 예. 안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건강 이상이 있다는 것인데, 그게 아마도 우리가 데일리 NK가 보도한 것이 4월 12일 날 뭔가 시술이 있었는데 네. 그 당시에 상태가 안 좋았다가 굉장히 급속도로 좋아졌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정인 특보가 13일쯤에서 원산으로 갔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은 그 시술이 괜찮아져가지고 그래서 원산으로 갔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4월 18일 날 미국의 위성이 찍습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이 야외에서 활동을 하더라, 원산에 활동을 하더라는 거 찍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4월 23일 날쯤에서 미국의 행정부 관리가 김정은 위원장이 원산 특각에서 의학적 시술 또는 의학적 치료를 받은 확실한 증거를 가졌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5일날 나타났는데 여기에 오른손 손에 큰 바늘 자국이 들어갔던 자국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예, 뭐 그렇게 크진 않은데 어쨌든 검은색 자국이라. 주사바늘 치고는 굉장히 굵은 겁니다. 예. 직경이 한 1cm 가까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말을 탔다, 제트스키를 탔다, 요트를 탔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예. 그 당시에는 그게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4월 23일 날 시술을 받은 다음에 건강이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아하. 그 이후에 말도 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건강이 상당히 좋아졌는데, 큰 틀에서 20일 정도 보게 되면은 예. 4월 12일을 제외하고는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이 통제 가능한 수준이었다. 그러니까 초기에 CNN에서 중태다, 그다음에 블룸버그 통신이나 팍스뉴스에서도 수술에 실패했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그 이후로는 그런 얘기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럼 큰 틀에서 봤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전반적으로 크게 나쁘진 않았다. 중태에 간 적이 있었던 것은 4월 12일 날 몇 시간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차분히 좀 시간대별로 설명해 주셨는데 이해가 좀 됐습니다. 신 대표님, 그런데 또 의문점이 남는 부분이 있군요. 미국의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지난 토요일에 갑자기 깜짝 비료 공장을 택한 이유가 우라늄 강산, 이 비료 공장과 우라늄을 연관시키는데 어떻게 저희는 받아들여야 될까요? 저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그 기사가 번역이 잘못됐던지, 예. 아니면은 그 연구원이 잘못 알고 있었던지 둘 중에 하나라고 봐요.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인비료하고 고농축 우라늄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 관계가 있는 것을 번역을 잘못했든지 설명을 잘못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 고농축 우라늄이 이제 핵무기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북한에 우라늄이 많죠. 그 천연 우라늄 전광을 집어넣고 그리고는 이제 이 인비료를 만드는 중에 인산이라는 게 나와요. 그 인산을 가지고 여러 물질하고 합해서 혼합을 해서 뭔가를 만들면 이 가루 상태인 옐로우 케이크라는 게 나옵니다. 이제 그 옐로우 케이크를 가지고 다시 불소 처리를 해요. 그러면 기체 상태인 육불화 우라늄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원심 분리기에 넣고 돌리면은 고농축 우라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인비료에서 나오는 인산이 고농축 우라늄을 만드는 원료입니다. 예. 그래서 북한에 있는 인비료 생산하는 그 공장들을 저 지하에 혹시 고농축 우라늄 원심 분리기들이 숨겨져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들을 항상 하고 우리는 바라보고 있어요. 비료 공장을 볼 때.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인비료라고 하길래 저도 인비료 이러면 혹시라고 사실은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저 연구원이 예. 그러한 세부적인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어떤 물리학적인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야기했던지 아니면은 번역을 잘못했지 둘 중에 하나로 봅니다. 그러니까 좀 의심스럽긴 한데 우라늄과 직접적인 연관을 보기엔 좀 무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공식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게 비료 공장이라는 건데요. 네. 이 비료 공장에서 우라늄 추출이 가능하다는 분석에 대해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미국에서 명색이 싱크탱크에 있다는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이 아주 그 희미한 아주 가느다란 가능성을 가지고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하대요. 우라늄 성분이 끼어 있을 수 있죠. 우라늄으로 바꿀 수 있는. 그건 마치 사탕수수 같이 널려있는 쿠바에서 주스를 농축해가지고 설탕을 빼낸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북한은 불행히도 우라늄이 세계 최대 매장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비료를 만들었다. 건축하고 가성비가 안 나온다는 거잖아요. 김정우 부장님. 이 말에 네. 동의하십니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북한이 현재 원심 분리기를 예. 만여 개 정도 가지고 있다고 이제 대충 추정이 되는 거거든요. 현재 원심 분리기에서 얼마든지 우라늄 농축시킬 수 있는데 못하라고 현재 인비료 공장에서 우라늄 농축하겠습니까? 어렵게 빼낼 필요가 없단 그렇죠. 말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 예. 북한이 만약에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현재 영변에 있는 핵셀을 가동 중지하고 나머지 우라늄 그 원심 분리기 공장을 가동을 중지하는 대가로 해서 미국과 협상을 한다 그러면 우라늄 농축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는 인비료 공장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왜? 우라늄 정광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원료는 많이 있으니까 그와 인산을 결합해서 얼마든지 우라늄 투수할 수 있다. 아마 김정은 위원장도 아마 그런 것을 대비해서 인비료 공장에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20일 자맹을 깨고 깜짝 등장했던 곳이 바로 이 비료 공장. 그냥 허투루 볼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신데 안소영님. 그런데 지금 북한이 최근에 본인들 이제 최고존엄의 신변 이상설과 관련해서 좀 자신감 있는 행동들을 보이는 게 뭐냐면 집회 총격에 대해서 침묵하고 보수 세력에 대해서 맹 비난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북미 관계만 침체된 게 아니라 한미 관계도 지금 그 방위비 협상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지금 놀뛰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북한은 이걸 아주 묘하게 이용을 해서 또 이번에 새로 등장하면서 트럼프와 뭔가 시그널을 주고받으면서 미국에 다가가려는 노력이 북한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11월 대선을 앞두고 상당히 지금 스케줄이 바쁜 상황인데 이때 이제 미국 편을 살짝 들고 미국에 응수해 줌으로써 한반도에서 뭔가 이니셔티브를 장악했다. 이렇게 북한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한미 관계보다 북미 관계가 조금 한 발 앞서가는 이런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 하는 것도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요, 20일 만에 김정은 위원장이 나타나면서 오히려 한반도의 군사적 움직임은 더합니다. 미국의 에스퍼 국방장관은 한반도에서 오늘 밤이라도 싸울 준비 태세에 자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General Abrams has been able to sustain that. I mean, I hear from him or speak with him weekly. The force is in very good shape. He's like, it's all about deterring bad behavior, and they've been able to do it and preserve the readiness. I can confidently say that we are preserving the fight tonight status readiness that we need on the peninsula with our ROK allies. 김정은 위원장은 나타났잖아요, 지금. 건강도 어느 정도 확인이 됐는데, 신 대표님. 그런데 미국 정찰기도 더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저는 이 GP에서 지금 도발을 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물론 정부 공식 입장은 도발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저는 이 군 당국에서 특히 이 주한미군 그리고 미군에서 이 GP 도발 이후에 서해 지역, NLL 지역 이런 서부 전선 쪽에서 뭔가 추가 도발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이 정찰기들의 움직임을 좀 서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 미국의 RC-12X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 증원이 되어서 희한하게도 인천에서부터 이 서해 5도 사이에 있는 이 지역을 비행을 많이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은 그 지역에 뭔가를 듣고 싶은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마침 5월달에 들어왔고 5월달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서해 지역은 꽃게철입니다. 꽃게잡이철. 이때 제1연평해전, 제2연평해전이 열렸던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이 미군 측에서는 주한미군 측에서는 지금 서해 지역에서 또 이 서부전선 쪽에서 추가 도발이 그러니까 총격 도발 이 정도보다 훨씬 조금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추가 도발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자맹을 깨고 나타났고 네. 공식성성 모습을 드러냈고 그걸 또 잘 연출했고 총격 사건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은 더 큰 도발이 있을 수 있다. 네. 그러면 다음 화면을 좀 볼까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미국이 정찰기 말고도 이렇게 한번 움직여 볼까요? 이렇게 핵 항목까지 지금 집결하고 있다는데 이 의미도 좀 간단치 않습니까? 지금 그 미국이 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정말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항공모함이 한 척도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었어요. 몇 달 동안. 그게 이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그랬는데 원래 이제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이 이 7함대 상시 고정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 12월부터 이 로널드 레이건이 원자로에 이상이 생겨서 6개월 동안 그 원자로 수리를 하느라고 작전에서 빠졌습니다. 예. 그걸 메워주기 위해서 시어도어 루즈벨트 항공모함이 여기 와서 이제 보충을 해주고 있었는데 그 루즈벨트 함이 이제 베트남 다낭 갔다가 나오면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바람에 여기 확진자 1000명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괌에 들어가서 이제 그걸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 한 2달 동안 항공모함이 한 척도 없었는데 오늘 5월 5일이죠. 불과 몇 시간 전에 5월 5일 12시로쯤 해서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이 출항했습니다. 드디어 예. 작전 복귀를 했어요. 이제 모두 수리를 다 마치고 그리고 시어도어 루즈벨트 항공모함이 확진자 처리 다 하고 본토에 있는 지금 현재 작전하지 않는 항공모함에 있는 운용요원들을 불러서 또 루즈벨트 항공모함도 이제 출항 준비 다 마쳤고 한 2주 정도 후에 출항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워싱턴 시애틀 앞바다에 있는 니미츠 항공모함이 서태평양을 오기 위해서 지금 마지막 손발 맞추는 준비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예. 5월 말이 되면 우리 동북아에 항공모함 3척이 세팅이 되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주변의 상황 보면 항공모함이 3척이 와야 할 정도의 상황이 안보 상황이 저희가 아닌 것처럼 눈으로 보기엔 뭐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생각할 때는 뭔가 이런 일이 우리가 모르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 대표님 정리하자면 북한의 도발을 좀 점쳐보려면 미국의 눈에 보이는 군사적 움직임을 보면 어느 정도 좀 예측 가능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뭔가 우리가 모르는 물밑에서의 군사적 위기 상황이 진행되고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퍼 국방장관이 괜히 Fight Tonight 뭐 이런 오늘 밤 우리 싸울 수 있다 이런 이야기와 함께 이런 항공모함이 전개되든지 정찰 자산이 엄청나게 들어오든지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일단 뭐 미국의 군사적 움직임도 이렇고요. 김정은의 건재 자체를 딱 맞춘 우리 정부이지만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더 불리해졌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방위비를 언급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부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We're asking them to pay for a big percentage of what we're doing. It's not fair. It's not a question of reduction. It's a question of will they contribute toward the defense of their own nation. We're defending nations that are very wealthy. 간단히 정리하면 좀 이건 것 같아요, 위원장님. 네. 지금 한미 정보당국과의 교류가 잘 돼서 어쨌든 김정은 추격전에 성공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오히려 앞으로의 분담금 협상에는 좋지 않을 것이다. 뭐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미 분담금 협상이 사실상 지금 실무진에서는 13% 정도 인상하는 쪽으로 대충 이제 합의를 했었는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갖고는 안 된다라고 지금 해서 사실 협상 자체가 완전히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예. 근데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측에 더 올려주기로 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전혀 근거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미 4월 달부터는 우리 측 군무원들의 월급이 지금 지급이 안 돼서 상당수가 지금 현재 무급 휴가를 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 이번에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동향을 놓고 사실은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의 정찰 자산들의 정보를 우리 측이 많이 아마 봤을 겁니다. 그렇죠. 그만큼 왜냐하면 이 사실 볼 수 있는 수단 자체가 보면 우리 측 어떤 정찰 자산은 상당히 한계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마 우리 정부가 저렇게 자신 있는 이후에는 정말 미국 측이 가지고 있는 여러 정찰 자산들의 정보를 이용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지금 건강은 이상이 없다. 이 판단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그 다음 전략은 뭐겠습니까? 봐라, 우리 없으면 당신들 지킬 수 있는가? 없다. 자, 이렇게 되면 앞으로 협상팀들은 어떻게 나오냐 하면 그러니까 더 돈을 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겠네요. 자, 그럼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을 지금 볼 수 있는 수단도 없고 지금 저쪽에 만약에 아프다고 그러면 확인할 수 방법도 없는데 그럼 돈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 건강 파동은 어쩌면 협상에서 우리 측에 상당히 좀 불리하게 들어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처럼 화면을 좀 보면 이렇게 어쨌든 20일 가까이 한 수백억 가까이 미국이 투자해서 북한의 정보 동향을 뭐 잊었듯이 뒤졌다. 그러면 근데 그렇다고 김정은 씨, 우리 정부가 뭐 중대로 다 줄 수도 없고 우리 정부도 이 방위비 협상에서 이기긴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정보기관의 능력을 보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자기들이 아무리 첨단 장비 가지고 북한을 이렇게 뒤져봤자 어허. 한국의 휴민트를 따라갈 수 없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말씀 끊어 죄송한데 이런 정찰 자산 최첨단보다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을 확실히 안 건 우리 정부의 휴민트다. 휴민트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미국은 첨단 장비 가지고 이렇게 감청을 합니다. 우리는 인해전술입니다. 인해전술. 뭐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우리 이 전파라는 것이 공기를 타고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흘러다닙니다. 그러면 우리 이 남쪽 지역 전역에다가 기지를 만들어 가지고 전파를 흡수하거든요. 우리는 뭐 미국만큼 자산이 없기 때문에 인해전술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도 미국이 잡지 못하는 정보를 잡기 때문에 이 정보라는 것은 어느 누군가 일방적으로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휴민트하고 우리가 입수한 그런 감청 정보하고 미국의 첨단 자산으로 입수한 거하고 바꾸는 거지 공짜 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미국이 이번에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은 만약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 테이블에 똑같이 또 앉았을 때 야, 우리 정찰기 다 뛰어서 정보 알았죠. 아니야, 우리 휴민트가 있어. 이렇게 하면 그렇게 큰 부메랑까지는 안 된단 말씀이죠.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뭐 얘기들, 분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현정 의원님. 네. 근데 이 주제 정리하기 전에 글쎄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좀 큰 해프닝이었던 이 얘기로 좀 정리하지 않을 수 없겠어요. 왜냐하면 일본 TV 프로그램에서 신변 이상설 관련해서 꽤 큰 실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참 예전에 일본의 아사히 TV도 보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서 태어났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사실 정정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보면 북한 측 가계도를 그러니까 BS TV 도쿄라는 데에서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제 이거를 했는데 문제 김정숙 여사의 사진을 김일성의 부인의 위치에다 놔둔 겁니다. 이게 이런 실수가 일어나게 된 게 사실 김정숙 여사의 한자 이름과 뭐 한글 이름도 마찬가지지만 김일성의 부인 이름과 똑같거든요. 아마 그쪽에 조사팀들이 그런 걸 보고서 그냥 바로 아무 생각 없이 했을 거예요. 근데 저게 보면 사실은 김정숙 사진은 칼라 사진이 거의 없습니다. 다 흑백 사진이고 옛날 사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보기만 봐도 뻔히 알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 최근에 현대 사진이고 김정숙 사진 좀 전에 오른편에 보시는 같이 김정일의 어머니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보면 다 흑백 사진이 옛날 사진입니다. 그게 참 저런 실수를 어떻게 또 일본에서 했는지 물론 일본의 측에서는 바로 저 방송국 측에서는 우리 청와대에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예, 일단 오늘 사과까지 한 일본 방송 김정숙 여사 사진 얘기까지 외교안보 소식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